우리 지역의 뉴스 속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인 뉴스 인터넷 신문입니다. D2뉴스24의 류호진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전고등학교의 국제고 전환, 그동안 말도 많고 진통도 있었는데요. 이 전환이 교육부에서 제동이 걸렸네요. 네, 사실 국제고등학교로 이제 설립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뭐 대전시 의회에 통과도 해야 되겠지만은 우선 예산이 필요하다 보니까 교육부를 또 통과를 해야 되는데요. 이 교육부의 예산을, 그러니까 큰 예산을 다루는 이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있는데, 네. 여기에서 어제 제동이 걸렸습니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엊그제 이 대전의 국제중학교 신설과 이 대전의 국제고등학교 전환, 이 설립 우선 재검토하라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국제중고등학교 이 병설 연계 운영을 검토하라 이렇게 지금 이 요구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우선 올해 안에는 이 국제중고등학교 추진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대전고등학교의 국제고 전환 추진도 멈추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국제중고등학교를 그러니까 같은 곳에 병설로 연계 운영하라라고 요구를 하다 보니까 대전시 교육청은 이 새로운 대안을 지금 찾아야 하는 상황에 부딪혔는데요. 사실상 대전고등학교 부지로 활용하기는 어렵다는 게 이제 뭐 현실적인 아니다 하겠습니다. 네. 당초엔 그 유성의 국제중고등학교를 같이 짓기로 하지 않았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애초에는 그러니까 옛 유성중학교 자리하고요. 주변의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 일부 부지에다가 2017년 3월 개교를 예정으로 해서 국제중학교하고 국제고등학교를 같이 개교하기로 했는데 이 설립 예정지에 포함되어 있는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하기가 어렵다라는 결론이 났고요. 또 하나는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 이 실습지가 축소되다 보니까는 이 생명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육과정 운영에 또 문제가 있다 해서 결국은 대전시 교육청이 분리해서 설립기로 해서요. 국제중학교는 유성중학교 자리에다 그대로 세우고 이제 국제고등학교를 공립고등학교 중에서 이 공모를 통해서 했는데 그때 이제 대전고등학교가 신청을 해서 이 추진을 했지만 결국은 무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네. 계룡로 사고 있습니다. 오룡역 사거리에서 서대전 사거리 방향 좌회전 지점이라고 한 걸로 봐서 목동 쪽에서 왔을 때가 해당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목동에서 서대전 사거리 쪽으로 갈 때 이 좌회전이 되는 것이지요. 혹시 아니라면 좀 더 자세하게 제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룡역 사거리에서 서대전 사거리 좌회전 지점 2차로 승용차 관련 추돌사고 때문에 차량들이 뒤쪽으로 밀리고 있다고요. 이성규 통신원 알려주셨습니다. 유 대표님. 네네. 대전에서는 대전 도시철도공사가 임금 피크제를 처음으로 도입키로 했죠? 네, 지금 대전시 산하의 공기업들이 여기에 지금 해당이 되는데요. 도시철도공사는 어제 노사가 처음으로 대전에서는 처음으로 임금 피크제를 도입키로 합의를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임금 피크제 적용 대상은 올해 기준으로 해서 만 58세에서 60세가 되는 직원인데요. 임금이 삭감되는 것은 58세 같은 경우는 10%, 그리고 59세는 15%, 그리고 60세가 20% 각각 정해졌습니다. 공사는 내년 1월부터 이제 임금 피크제를 적용하고 절감된 재원으로 이 신규 직원을 채용키로 했습니다. 네. 그럼 어느 정도나 더 뽑을 수 있게 되는 겁니까? 네, 공사 관계자 설명으로는 우리 2019년까지 한 8명 정도의 신규 채용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합니다. 예. 김지철 충남 교육감이 등장한 추석 동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충남도 교육청이 이제 추석을 맞아서 이 특집 동영상을 제작해서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일반 시민들과 학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그 동영상을 공개 하루 만에 2,000번의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인기를 지금 입증했는데요. 이 동영상은 온양 여자고등학교하고 이 온양 용화고등학교 학생들하고 이제 김 교육감이 같이 만들었는데 추석 명절에 주부들의 가사노동을 코믹하게 풀어내면서 결론은 온 가족이 같이 명절을 보내자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김교육감은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하는 등 학생들과 좀 호흡을 맞추면서 나름대로 연기 투혼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후부터 고향길 오르는 분들 많을 텐데요. 내일 오전이 가장 붐비는 것으로 나왔는데 올해는 한 내비게이션 회사에서 고향 오가는 길을 좀 더 단축시킬 수 있는 예측이 나왔다고요? 네, 사실 대체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만은 내일 오전 10시쯤에 출발하는 사람들이 한 30%가 되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꺼번에 나오다 보니까 많이 이제 밀려서 서울서 부산까지 한 보통 7시간 반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한 내비게이션 업체가 이 자기 내비게이션을 운영하는 어떻게 보면 그 고객들이겠죠. 이 누적된 4천만 시간의 이 빅데이터를 조사해봤더니만 추석 전날인 26일 오전에 출발하지 말고 오후 6시에 이 출발을 하면은 서울서 부산까지는 5시간 14분 만에 갈 것이다. 그러니까 오전 10시에 출발하면 7시간 반 걸리던 것을 한 3시간 16분은 단축할 수가 있을 것이다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귀경길 같은 경우는 추석 당일인 27일 날 보통 오후 한 2시쯤 출발하는데 2시쯤 말고 8시쯤에 부산에 출발하면은 한 4시간 45분 정도면은 서울까지 도착할 것이다. 이런 예측을 내놨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D2뉴스 24의 류호진 대표였습니다. 네, 플러스 뉴스 시간입니다. 세종시에서 이 대덕 테크노밸리를 연결하는 도로 1구간이 임시 개통됐다고 합니다. 추석 맞아서 교통 쪽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임시 개통하는 곳이 많은데 이 가운데 이 신설도로도 지금 개통되는 것 같습니다. 성북동의 골프장 사업, 도시공사가 지금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상 제동에 걸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자치부가 어제죠, 이 공기업이 민간에 넘겨야 될 23가지 사업을 적시를 했는데 골프장 사업이라든지 목욕탕 같은 경우는 민간에 이양해라.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은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결국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올 차례상 이슈 지금 3가지 정도로 지역 정가에서 꼽고 있는데요.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 뜨뜻미지근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얘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하나는 국회의원 이 선거구 증설 여부도 지금 최대 이슈죠. 지금 지역구 수를 244개에서 249개 범위로 결정하면서 여의도가 지금 요동치고 있는데, 특히 농어촌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역구가 어떻게 보면 편입된다든지 없어지게 되다 보니까 반발이 이만저만이 아니고요. 대전 같은 경우는 지금 6개에서 유성이 가불로 나누어지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되다 보니까 내심 반기면서 하나 더 없나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하나 이슈라고 이 차례상의 이슈 반찬이라고 할 수 있는 거면은 이제 아무래도 권선택 대전시장의 어떻게 보면 이 법원 재판 향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대법원에 지금 올라가 있는데요. 사실 이것이 어떻게 결정 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시정의 동력이 있느냐 없느냐도 그렇고요. 또 하나는 이 내년에 또 선거를 만약에 재선거를 치르게 되면은 후보군이 또 복잡하게 엮여지면서 이 총선 후보하고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상당히 정치적 파장이 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래도 올해 추석 차례상 특히 대전 쪽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살아날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끝으로 이 국제뉴스 하나 전해드릴게요. 이 교황이 지금 미국을 방문해서 의회에서 연설했는데요. 우리는 모두 이민자의 아들이다. 요즘 시리아 난민들 관련해서 지금 유럽이 지금 걱정을 많이 하는데요.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가 이민자, 난민자 아니냐. 그래서 나도 그렇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 플러스 뉴스 마치겠습니다.